먼 옛날 월나라의 책사 범녀는 자신의 죽은 구천을 두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은 함께할 수 있어도 안락은 결코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 역사상 최고의 흑수저 성공 신화를 쓴 한나라 고조 유방을 보고 있으면 이 오래된 통찰이 그대로 되풀이되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인간 본성과 역사의 심연을 파헤치는 AI 문사철입니다. 장장 5년에 걸친 초안 전쟁이 마침내 유방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무적의 산의 항우는 홀로 목을 베었고 유방은 동아시아를 제패한 황제의 자리에 올랐죠. 그렇다면 이제 유방은 피와 땀을 바친 부하들을 모아놓고 따뜻한 샴페인을 터뜨렸을까요? 아닙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진 평화의 시대, 권력의 무대 위에는 오직 차갑고 잔혹한 피바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초안지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제10편 최종회에서는 무적의 대장군 한신의 억울한 최후와 권력의 화신 여태후가 벌인 역사상 가장 끔찍한 복수극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난은 함께 할 수 있어도 안락은 함께 나눌 수 없다는 말은 사실 유방이 아니라 범녀가 춘추시대 월왕 구천을 평하며 남긴 표현입니다. 사기 월왕 구천세가 사기 원문에 유방을 향한 동일한 문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훗날 많은 역사가들이 유방의 행보를 보며 구천에게 했던 이 평가를 떠올렸습니다. 옛 성현의 통찰이 수백 년 뒤 또 다른 권력자에게서 반복된다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서두로 삼아볼 만한 대목입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한나라의 황제가 된 유방. 사실 유방 본인은 무능력에 가까울 만큼 개인적인 역량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적재적소에 부리는 기가 막힌 용인술 하나로 천하를 얻을 수 있었죠. 각지의 전쟁을 수행할 때는 인재를 굳게 믿고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점은 평화의 시대가 오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자 의심병으로 돌변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유방은 자신의 부하들이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을 극도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항우라는 거대한 호랑이가 사라졌으니 이제 나를 위협할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인가? 유방의 시선은 밖이 아니라 자기 진영 내부를 향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1등 공신들, 그 중에서도 천하 최고의 지략과 군사력을 쥐고 있는 대장군 한신이 첫 번째 타겟이었습니다. 한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해하려면 그가 아직 무명의 청년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한신은 몹시 가난해 남에게 빌부터 살아가는 처지였지만 늘 큰 칼을 차고 다니며 언젠가 큰 뜻을 이루겠다는 자존심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안 이꼬웠던 걸까요? 회음 저작거리에 백정 청년 하나가 시비를 걸어옵니다. 내 놈이 덩치는 크고 칼까지 차고 다니지만 사실은 속이 텅 빈 겁쟁이 아니냐? 나를 죽일 배짱이 있으면 그 칼로 찔러보아라. 그럴 용기가 없다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가라. 저작거리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한신은 한참을 그를 응시하더니 말없이 허리를 굽혀 그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한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랑이 밑에 치욕이라는 뜻의 고사성어 과지욕입니다. 훗날 한신이 초왕의 자리에 올라 금이 환영했을 때 그는 자신을 욕보였던 바로 그 백정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복수가 시작되는가 싶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신은 뜻밖에도 그에게 벼슬을 내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장사다. 그때 나를 욕보일 때 내가 어찌 이 사람을 찔러 죽이지 못했겠는가. 하지만 그를 죽여봐야 아무런 명예도 남지 않기에 참고 참아 오늘의 나를 이룬 것이다. 이 일화는 사기 회음 후열전에 원문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신은 평생 참는 것으로 살아남고 참는 것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하지옥의 소문은 훗날 한신이 항량, 항우 유방 진영을 전전할 때마다 백정의 가랑이 밑이나 기던 겁쟁이를 어찌 중용하겠는가라는 꼬리표가 되어 계속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남을 죽여봐야 명예가 없다며 참고 견뎠던 이 소년의 인내심은 훗날 유방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다 죽음을 맞이하는 한신의 마지막 순간과 정확히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신은 전장에서는 천재 병법가라는 소리를 듣는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싸움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융통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이 조금 서투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포장할 줄 몰라 쉽게 삐지기도 했고
유방이 가장 힘들고 위태로울 때 구원병을 보내어 도와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유방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신이 배신을 할 수도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한신에게는 중국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어마어마한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유방, 항우, 그리고 자신이라는 거대한 세력 균형을 만들어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천하 삼분지계의 타이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책사 괴통은 유방을 배신하고 홀로 설하고 거듭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전장에서는 냉혹해도 인간관계에서는 우유부단했습니다. 어릴 적 가랑이 밑을 기어서라도 무의미한 다툼을 피했던 그 소년처럼 그는 이번에도 섣불리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유방은 자신의 수레에 나를 태워주고 자신의 옷을 내게 입혀주었으며 자신의 밥을 나와 나눠 먹었다. 내가 입은 은혜가 이토록 깊은데 어찌 이익을 위해 그를 등지겠는가. 결단력 부족이라 부를 수도 의리라 부를 수도 있는 이 어정쩡한 충성심은 결국 평화의 시대에 유방의 끝없는 의심을 키우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유방은 1등 공신 한신을 초항에 봉했지만 그의 세력이 언젠가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을까 늘 염려했습니다. 결국 유방은 거짓으로 운몽 지역을 순시한다는 핑계를 대고 한신을 불러들여 그 자리에서 전격 체포해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 한신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 유명한 고사성어를 내뱉습니다.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나는 새를 다 잡으면 좋은 활도 창고에 처박히며 적국을 격파하고 나면 지모 있는 신하는 죽는구나.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 나 또한 삼겨 죽는 것이 마땅하구나. 유방은 그런 그에게 누군가 그대가 모반을 꾀한다고 밀고 했다는 말만 남기고 그를 결박해 끌고 갑니다. 다행히 이때는 목숨은 건졌지만 한신은 초항에서 회음으로 강등되어 장안에 연금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장군이 강우, 관영 같은 옛 부하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된 처지를 몹시 부끄러워하며 한신은 병을 핑계로 조회에도 나가지 않고 밤낮으로 불만을 사귀며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유방의 옛 장수 진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방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압에 나선 사이 한신은 병을 핑계로 출정하지 않고 내부에서 병력을 동원해 여후와 태자를 습격할 계획을 몰래 세웁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여후에게 새어나가고 맙니다. 여후는 재상소하와 은밀히 상의한 끝에 진이의 반란이 이미 진압되었으니 모든 신하는 입궐에 축하하라는 거짓명을 내립니다. 한신을 궁으로 유인해온 것은 다름 아닌 그를 처음 천거해 대장군으로 만들어준 은인 소하였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장락궁에 들어선 한신은 그 즉시 붙잡혀 궁 안의 종실에서 참수당했으며 3조까지 모두 멸해지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형장에서 한신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괴통의 계책을 쓰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구나. 아녀자의 속임수에 이렇게 죽게 되다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천하라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 평생을 바쳐 뼈 빠지게 뛰었던 1등 사냥개 한신은 결국 자신을 세상에 내보낸 바로 그 은인의 손에 가마솥으로 끌려가는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많은 대중서에서는 토사구팽이 한신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남긴 유언처럼 그려지지만 사기 원문에서 이 말은 처형 훨씬 전 운몽에서 유방에게 체포되어 초항에서 회음으로 강등당하던 순간에 나온 탄식입니다. 정작 최후의 처형 직전 한신이 남긴 진짜 마지막 말은 괴통의 계책을 쓰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신을 최종적으로 처형한 것은 유방이 아니라 여우와 소하였습니다. 유방은 당시 진이의 난을 직접 진압하러 원정을 떠나 있었고 돌아온 뒤에야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을 추천해준 소하로 인해 성공했고 결국 그 소하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의 고사성어, 성야소하, 폐야소하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1등 공신들을 차례로 숙청하며 피로 물든 권력을 다진 유방. 하지만 그 강력했던 절대 권력자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195년 유방은 장락궁에서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이제 권력의 공백기가 찾아왔습니다. 뒤를 이어 한나라 제2대 황제로 유방의 아들 해제가 즉위했지만 진짜 무서운 권력은 황제의 등 뒤에 서 있는 여인 유방의 아내 여치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여치는 본래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관상을 잘 보는 여공이라는 자였는데 젊은 유방의 관상을 보고 장차 황제가 될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딸을 유방에게 주었습니다. 여친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꾀보였습니다. 유방이 젊은 시절 진시황을 피해 망탕산에 숨어 지낼 때 여친은 산봉우리에 항상 하얀 구름이 감돌고 있어 남편을 찾을 수 있다고 꾸며댔습니다. 이 기이한 이야기를 찰떡같이 믿은 수많은 폐연의 청년들이 유방 밑으로 앞다투어 모여들었고 유방의 세력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여친은 남편의 출세를 앞당기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원한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방은 살아생전 젊고 아름다운 척부인이라는 애천만을 가장 총애했습니다. 전쟁터를 떠돌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조강지처를 밀어내고 애첩에게만 빠져있던 남편에 대한 수십 년의 분노와 척부인을 향한 도끼 품은 시기심이 유방의 죽음과 동시에 화산처럼 폭발하게 됩니다. 남편 유방이 눈을 감고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자마자 여태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억눌렸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 복수의 방식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여태우는 오랜 세월 시기해온 척부인을 붙잡아 도끼로 그녀의 손과 발을 무참히 잘라내버립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아름답던 눈을 찔러 장님으로 만들고 귀에 불을 놓아 먹통으로 만들었으며 벙어리가 되는 독한 약을 억지로 먹여 말도 하지 못하는 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몸뚱어리가 된 척부인. 여태우는 사지가 잘려 꿈틀거리는 그녀를 오물이 가득한 돼지우리 같은 공간에 가두어 던져버렸습니다. 한때 황제의 품에서 천하를 호령했던 절세 미녀가 질투심에 사로잡힌 권력자에 의해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꿀꿀거리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 돼지로 전락해버린 끔찍한 사건입니다. 많은 창작물에서 척부인이 혀가 잘려 벙어리가 되었다고 묘사하지만 사기 원문의 표현은 음시아약, 즉 벙어리가 되는 독한 약을 강제로 먹였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혀를 자른 것이 아니라 약물로 발성 기능을 잃게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사기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태우는 자신이 낳은 친아들, 즉 2대 황제인 효의 황제를 불러 뒷간의 돼지우리를 구경시켜줍니다. 효의 황제는 돼지우리에 웅크리고 있는 기괴한 형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발이 잘린 채 피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는 저 고깃 덩어리가 한때 자신이 알던 아름다운 척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효의 황제는 숨이 멎을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런 악독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찌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힌 효의 황제는 그날 이후 마음의 병을 얻어 무려 1년 동안이나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훗날 몸을 추스르긴 했지만 이미 정치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는 이후로도 술과 향락 속에서 스스로를 방치하며 시들어가다가 재위 7년째 되던 기원전 188년 23살의 젊은 나이로 끝내 눈을 감고 맙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끔찍한 짓을 저지른 어머니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친아들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은 셈이죠. 하지만 여태우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원전 180년 사망할 때까지 무려 15년 동안 거대한 제국 한나라를 황제보다 더 막강한 권력으로 쥐고 흔들며 군림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능력과 철권 통치가 어찌나 대단하고 무시무시했던지 훗날 사마천은 사기에 가장 으뜸되는 황제들의 기록인 본기의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여태후 본기를 따로 편집해 넣으며 그녀의 탁월한 정치 실력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인간돼지 사건을 목격한 직후 효혜제가 곧바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충격으로 1년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회복했지만 이후로도 정사를 멀리하며 스스로를 방치하다 재위 7년째인 기원전 188년에야 붕어했습니다. 인간돼지 사건과 그의 죽음 사이에는 약 6에서 7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통일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발산 기계세의 영웅 항우는 홀로 고향을 등지고 비참하게 죽었고 승자가 된 유방 역시 부하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1등 공신들을 제 손으로 처형하는 불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남은 여태우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끔찍한 복수에 매달리다 자신의 친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이야기의 첫머리로 돌아가 봅니다. 가랑이 밑을 기어서라도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고 훗날을 도모했던 그 인내심 많은 소녀는 결국 유방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바로 그 인내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죽여봐야 명예가 없다며 참았던 소년의 지혜가 정작 자기 목숨을 앗아갈 칼날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 그의 재능이자 동시에 그의 비극이었던 셈이죠. 권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살피다 장점을 놓치면 항우처럼 무너지고 타인의 장점을 활용하면 유방처럼 천하를 얻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자도 피 흘리지 않는 권력도 없다는 이 섬뜩한 역사의 진리가 초안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묵직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총 10편에 걸쳐 달려온 초안지 대서사시의 막을 내립니다. 농민 진승의 반란부터 유방과 항우의 숨막히는 지략 대결, 팽성대전, 배수진, 그리고 권력의 씁쓸한 뒷모습 토사구팽까지. 그동안 AI 문사철의 초안지 시리즈를 끝까지 애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초안지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그동안 초안지 10부작 시리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문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